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 오후 6시 17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600만 원대까지 급격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굉장히 분위기 좋으면서 단기 고점까지 좀 뚫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 상승분을 그대로 조금 반납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살짝 시장에 조금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은 오늘의 하루에 일봉을 좀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저녁 시간 나스닥 장 이제 흐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일봉상의 음봉이 이렇게 뜨고 있지만 이걸 다 말아 올릴 경우에는 한번 쇼크를 주고 그 다음에 위로 치솟는 이런 무빙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이 크게 추세를 이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점은 이때 횡보 구간, 통상적으로 여기서도 쭉 한번 올려치고 횡보하고 올려치고 횡보하고 올려치고 횡보를 하는 이런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좀 횡보하고 또 한 번에 올려치고 약간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패턴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올려치고 났을 때 크게 이 횡보 구간에서의 어떤 흐름 자체를 이탈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구간에서도 이탈을 하지 않음으로써 크게 봤을 때 이런 횡보 구간을 옆으로 좀 빼주다가 크게 이런 식으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제 쭉쭉 추세 상방 돌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횡보 구간 1억 4,250만 원 정도 되는 이 바닥권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아직도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월봉상 패턴으로는 이런 식으로 뭐 2억까지도 계단형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여지는 있죠. 추세라는 것은 무너지고 나면은 그때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추세 자체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봉의 흐름을 보셔도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흐름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좀 지켜줘야 될 자리는 아직까지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팩트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좀 짜증날 수 있습니다. 가는 척 하다가 지금 꺾이는 거기 때문에 짜증날 수 있는데, 달러 차트 4시간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 최근 횡보하는 이 구간 안에서의 흐름은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고점 높여놨고요, 저점도 높이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짧게는 여기 102K 정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이렇게 쳐주게 된다면은 결국엔 이렇게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또 계단식으로 퍼 올리는, 그랬을 때 이제 110K 이상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좀 급격하게 조정이 나온 거는 조금 고배롱을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하니까 롱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롱들을 한번 탁 털어내고 가려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이 박스권 내에 이제 고점 자리, 이렇게 좀 크게 찌르고 내린 자리 말고요, 좀 무난한 이 105K 정도의 라인과 바닥을 따지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 102K 정도의 바닥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유지는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다시 여기서 105K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툭 세게 반등을 줬으면, 세게 하락을 줬으면 세게 반등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때처럼 이런 식으로 V자로 말아 올려주는 흐름 이후에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골파기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봉 마감 시점까지 해서 조금 어느 정도까지 조금 반등을 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밤 사이의 무빙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좀 눌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이 워낙 거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7K라는 또 단기 고점을 갱신한 거는 호재는 맞지만 그 이후에 눌림이 조금 상당히 세게 나왔다는 측면이 굉장히 좀 깨림칙하다. 그래서 이런 하락 뒤에 강한 반등세가 좀 나와줘야 추세를 어느 정도 다시 살릴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눌리더라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다 또 고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조금 아직까지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생명선이라고 하는 거는 100.7K,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100.7K가 의미하는 바는 이 비트코인이 올려놓고 나서 횡보를 하는 이 자리에서 좀 지켜줘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이 자리랑 비교를 할 만하겠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워낙 또 많이 오른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린 거에 뭐 3분의 1이라든지 절반 수준까지 이런 되돌림이 나왔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100.7K를 좀 지켜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여기가 이제 마지막, 여기를 깨게 되면은 94K까지 크게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 단기적으로 좀 지켜줘야 할 그런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100.7K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 구간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 또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패턴이 올리고 횡보 올리고 횡보 올리고 횡보, 근데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여기서 딱 이렇게 쭉 올리고 나가지고
이 장대 양봉 딱 제외하고 1, 2, 3, 4, 5, 6, 7, 8, 9위를 소요시킨 다음에 위쪽으로 강하게 상승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그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쭉 올려쳤죠. 그러니까 9에서 13일의 횡보 구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소요를 했던 그런 패턴들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나왔냐. 1, 2, 3, 4, 5, 6, 7, 8, 9, 10, 11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움직임이 한번 조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이후에 한번 눌러주고, 그러니까 올렸다가 눌러주죠. 여기처럼 올렸다가 눌러주는데, 올렸다가 누른 다음에 위쪽으로 튕겨져 올라가는 N자 파동도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변동성은 이번 주에 상당히 좀 클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 여기서도 한번 눌러놓고 위로 이제 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한번 눌렀죠. 그러니까 약간 제대로 올리기 전에 가는 척 하다면서 이제 한번 조금 뭔가 이제 털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방으로 털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리면서 털어내는 방식을 좀 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렸다 빼게 되면은 밑에서 잘 잡고 있던 사람들도 굉장히 좀 불안해집니다. 올린 걸 다 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윗꼬리 캔들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롱 물량을 좀 털어내려는 수작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이제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이런 주요 생명성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상방으로 좀 더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봉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실 저번 주까지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월요일 오늘 시작한 주봉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까지 좀 상황을 보고 주봉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지금부터 주봉 음봉 뜬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판단을 하기엔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4시간 봉 단기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 말아 올리는 순간 추세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좀 비트코인 여기서 뭐 끝났냐, 랠리 끝났냐, 좀 조정 심하게 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감을 주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메이저 세력들의 좀 블러핑일 수가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추세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비트코인은 지켜주던 자리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100.7K를 지금 이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여기를 지금 이탈했거든요. 바로 2,406달러입니다. 요 자리는 좀 지켜주는 게 좀 좋았었는데, 그거를 조금 이탈을 한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왜냐면 여기서도 요런 자리는 안 깨면서 굉장히 세게 올렸고, 뭐 사실 비트에 비해서도 이 당시에 나왔던 이 주봉, 일주일간에 이 40% 가까이를 밀어올린 이 주봉이 워낙 강하게 밀어올리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성 조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비트는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 안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만 좀 독자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 확실히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좀 더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동안에 조금 너무 단기로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좀 피로감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미 현물에 대한 바닥이 많이 구축이 돼 있고 현물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응축이 돼 있고, 사실 현물이라는 것은 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말로 2028년, 32년 이런 반감기 한두 번 더 지날 때까지라든지, 혹은 뭐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 디지털 골드러시가 2035년 종료될 것이다, 그 전에 비트코인은 계속 이제 축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사놓으면은 안 판다라는 개념이 지금 강하게 박혀있고 모아간다라는 개념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확실하게 그런 이제 현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는 측면보다는, 바닥을 탄탄하게 현물이 받쳐준다라는 측면보다는 뭔가 선물에 의한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흔들기도 좀 더 선물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나올 때도 비트에 비해서 좀 더 이제 강하게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이미 또 고점을 강하게 넘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로도가 조금 이제 쌓여서 조정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주요 추세선을 이탈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요 정도 주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추세가 아직은 뭐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 정도 조정 주고 V자 반등해서 이렇게 추세 살리게 되면 이거 이더리움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추세는 깼지만 비트코인이 아직 대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자리에서 비트가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이더리움도 여기서 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단기 추세를 이탈한 것은 맞지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맥점 자리가 한번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찍은 저점 2323이죠. 2323달러 여기 딱 손절을 잡고 요 정도 손실 비용 잡고 위쪽으로 본다면 더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먹어줬을 때 3,000원에서 3,200달러까지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손절을 2323으로 잡고 들어가는 전략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요 정도 이제 이거 깨고 내려가면은 지지부진하게 저점 툭툭툭툭 깨면서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갔다가 바닥 어느 정도 잡고 다시 이런 식으로 추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더리움도 이 정도 올라가고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나왔던 크기의 이 조정만큼 쭉 빼주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2,000달러도 깰 수 있어요. 2,000에서 1,800 정도까지 한번 밀어주고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찐상승으로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을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2323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상방 보는 관점이 유효할 수 있다는 거고, 왜냐면 여기서도 한번 강하게 반등을 준 이후에 2022년도죠. 여기서도 굉장히 큰 하락을 주고 나서 강하게 반등 되돌림 주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림이. 그다음에 다시 또 되돌려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더리움은 그만큼 비트에 비해서 현물 수요도 없었고 시총도 작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좀 세게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어차피 떨어져도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최저 바닥을 탁 잡아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정도 한 2,000달러 정도 오게 되면은 그 구간부터 뭐 예를 들어 1,600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내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얼추 저점을 잡고 위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쏴줄 때 또 물량 덜어내고 그런 식의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에 비해서는 추세를 조금 강하게 무너뜨렸다, 그 점은 조금 안타깝고, 그런 영향을 알트들도 좀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비트도 빠지고 이더리움도 빠지고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조금 많이 올랐었던 알트들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넴, 뭐 잡코인이긴 하지만 26%가 빠지고 있고, 최근에 조금 좋은 흐름 보여줬던 버추얼 프로토콜도 오늘 살짝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 추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제 19% 올리고 오늘 10% 빠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흐름 안에서의 추세 자체를 이제 저점 이탈, 뭐 예를 들면 2, 3, 4, 2 정도 되겠죠.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버추얼도 이게 블러핑일 수 있어요. 빠지는 척 하다가 결국엔 여기 안 깬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을 아직까지 우리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이런 아캄 같은 경우도 지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만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이거 지금 확대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이 아캄 같은 경우에도 아캄 주봉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주봉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조정 조금 나와도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바닥권이다, 바닥권이죠. 여기서도 가는 척하다 한번 꺾는데 중요한 건 한번 꺾이고 나서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면은 요 자리 눌러주고 터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도 여기까지밖에 못 갔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까지도 이제 못 갈 수도 있어요. 뭐 이제 1.8 1.3에서 1.8 구간 그 정도까지 쳐주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알트들도 이번에 나오는 조정이 이제 뭐 그렇게 저점 뚫고 내려가는 조정은 아니고, 이미 알트들은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 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바닥 다지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된 불장이 터지는데,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그럼 제대로 터지는 알트 불장은 언제 오냐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아서헤이즈가 이번에 두바이에서 열린 토큰 2049 요 행사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힌트들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올해 말에 2025년 말 정도에는 25만 달러 정도 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을 내놨고, 트럼프 임기 끝나기 전에 100만 달러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관측을 했고요. 이 100만 달러 전망은 물론 아직까지는 굉장히 먼 시점의 얘기고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세력들은 과하게 올리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또 숏을 치는 거죠. 어차피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는 사실 성이 안 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개미들이 못 사거든요. 무서워서 떨어질까봐. 근데 그 구간에서 한 파 두 파 정도를 더 올리면서 더 기대감을 증폭시키는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가지고 이 거품을 싹 빼버리는데 거품 빼면서는 또 숏으로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메이저 세력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익 여기서 수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어차피 숏으로 낼 수익 구간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버슈팅 거품까지 끼는 구간까지 보고 2028년까지 100만 달러 도달,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달러에는 상당한 거품이 껴져 있을 수 있는, 원래 실질적인 가치는 비트코인이 그때 가서 50만 달러 60만 달러 하더라도 그 위에 거품을 끼고 과매도 구간까지 쳤을 때의 최고 정점을 100만 달러 정도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또한 이제 아서헤이지가 결국에는 2025년 3분기입니다. 3분기라는 것은 이제 가을 시즌으로 접어 들어가는 그런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2분기에 있죠. 1, 2, 3이 1분기, 4, 5, 6이 2분기면은 이제 7, 8, 9, 3분기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좀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월 19일이기 때문에 6월 지나가면 이제 3분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일단은 11만 달러 돌파를 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좀 추진력이 붙고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알트코인들에게도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즌의 특성상 이제 3분기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가 있고 이제 강력한 알트코인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정상급 프로젝트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아서헤이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조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가장 높은 TVL을 기록하고 있고 가장 많은 개발자가 있고 가장 안전한 지분 증명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향후 18에서 24개월간 솔라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더리움은 최근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또 긍정적인 전망도 아서헤이즈가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알트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요런 거는 살짝 이제 조정 주고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다. 뭐 이제 소닉 같은 이런 코인도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주봉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전혀 올라간 게 없죠. 근데 기간으로 따지면 1, 2, 3, 4, 5주 양봉을 주고 살짝 꺾일 수는 있는 그런 구간인데, 중요한 건 이 가격적인 이 흐름 어느 정도 바닥권의 횡보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쪽으로 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아서헤이지가 얘기한 그런 불장이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800원에서 1000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알트들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줬던 코인들은 좋은 흐름 보여줬으니까 조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어차피 이 알트들은 빠져봐야 바닥을 깨는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이 이더리움이 내려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땅바닥으로 갈 것 같이 했지만 결국에는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준 이후에 강한 V자 반등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이더리움의 V자 반등폭을 다른 알트들이 따라갔냐? 아직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알트들의 어떤 반등세는 이 구간 이후에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쭉 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사이클이 터지는 구간에서 제대로 된 찐펌핑들이 나오는 거고, 알트들은 이렇게 이더리움처럼 여러 번 갔다가 내려갔다 또 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사이클의 상승을 조금 빈도가 그래도 높은 편으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알트들은 한 번 힘 주면은 그냥 쭉 빠져가지고 몇 년을 옆으로 뺄 수 있어요. 근데 비트나 이더리움은 다르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강한 상승 주고, 여기서도 갔다가 또 강한 상승 주고.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일반 자발트들이랑은 좀 다른 거고, 자발트들은 그만큼 힘을 응축했다가 저점에서 한 번에 쭉 쏘고 그 다음에 또 완전히 또 죽는 흐름, 그런 한 방을 보여줄 때 더 세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즌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조금 강조드리고 있는 뭐 소닉이라든지 아캄이라든지 스테픈 카바 이런 거 여전히 한 방을 노릴만 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이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갑니다. 불장 때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상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을 또 옆으로 빼다가 다음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올릴 때 세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깔짝깔짝 대다가 이런 식으로 쭉 쏘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위쪽으로 익절을 하면서 가져가는 흐름,
그리고 이 흐름 안에서는 비트와 이더도 어차피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11만 달러 돌파가 일단은 조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알트들은 여전히 지금 제대로 된 펌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작 단계고 준비 단계일 뿐이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올라갔으니까 뭐 쭉 빠진다,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도 카바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주봉 보시면은 지금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러다가도 불장이 오게 되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최소 뭐 여기 찍었던 전고점 1200에서 1600까지는 볼만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알트들에게서 조금 나오고 있다. 오늘 나오는 이 조정은 이런 식으로 조금 눌러주다가 마스크 네트워크도 이런 식으로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죠. 근데 어차피 이것도 다 손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요 정도 자리 다 손절가 세팅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면은, 여기 깨면 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는 있으니까 무브먼트는 이미 깨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손절 나가면 나가는 거지만 위쪽으로도 많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손익비를 어차피 8대2에서 1대9 정도로 놓고 진입을 한다면, 특히 소액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아직 추세 무너뜨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안에서,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눌림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쪽으로 제대로 된 펌핑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알트들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심각한 조정은 아니고, 어차피 지금은 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봤자입니다. 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흐름 굉장히 보여주면서 쭉쭉쭉쭉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도 가다가 내렸다가 더 크게 올리죠. 내렸다가 더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막판에 이제 쭉 짜올리면서 불꽃놀이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죽는 그림 나올 텐데 아직 이게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 요 정도의 저항이 좀 세게 잡혀 있습니다. 7.7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한번 쳐주는 그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눌림은 조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특히나 이더리움이 많이 눌려서 그런 건데, 이더리움은 어차피 떨어져도 올라갑니다. 떨어지면은 오히려 여기서 1000만원 잡고 있는데 떨어지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더 사는 거예요. 1000만원을. 어떻게 되죠? 결국에 다시 제자리 올려놓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1000만원 추가로 샀던 거는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평단 여기로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 더 크게 수익 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지면 땡큐인 그런 상황이 지금 코인들, 뭐 특히나 이더리움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랑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눌려줘도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알트들 뭐 조정 살짝 나오는 거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비트도 지금 생명선 안 깼습니다. 100.7K 안 깨면서 이 위에서 이제 좀 세게 흔드는 거는 맞지만, 마치 이전에 있었던 한 요 정도 자리 올렸다가 빼는 요 정도 흐름, 혹은 여기 나왔던 음봉 한번 꽂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해주는 흐름,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특히나 오늘 내일 중으로 V자로 105K까지 다시 밀어 올리면은 이거는 아직 추세 더 위로 뚫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알트들 최근에 조금 레버리지 써서 저희도 이제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전부 다 조금 소액으로 권장을 드렸고, 손절가 이탈 나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이 약간 이제 추매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아캄 같은 거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런 데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 잡히고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 자체를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흐름에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눌림은 굉장히 중요한 매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눌러놓고 좀 더 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음봉이 좀 여기서 양봉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런 눌림목은 뭐였냐? 저점 매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한 1000불 정도 레버리지를 썼다. 손절가도 굉장히 여유롭게 잡아가 들었거든요. 아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진입할 때 5월달에 이제 진입을 할 때 어차피 다 눌리면서 말씀드렸고, 이 다음에 5월 8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충분한 수익권은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비트랑 이더 조정 나오면서 이게 쭉 밀리는데, 자, 중요한 건 어차피 여기를 손절을 잡아드렸죠. 0.4907을 손절을 잡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면 됩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저점 높인 자리고 강하게 슈팅 준 자리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깨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 딱 손절을 잡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구간도 수익권이긴 합니다만은 짜증이 날 수 있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불 수익 보다가 지금 200불 수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짜증 날 수 있는데, 좀 더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더 이제 추매하고 올라갔을 때 추매한 거 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알트들이 눌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이 최저점을 이탈할 정도의 위협을 지금 하는 건 아니다. 과거 패턴상 이런 구간에서도 눌러주고 최저점 이탈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점 뚫고 또 뚫고 마지막 빔 주고 그 다음에 빠지고 이런 식의 흐름이 아직 남아있고, 이런 흐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뭐 지금 구간은 초유권이다, 상승 초유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눌림을 주면은 좀 추매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지금 찍은 아랫골이 웬만하면 이탈을 하지 않아주는 게 조금 좋고요. 지금 자리에서 조금 이 구간을 이제 짧게 손절을 잡고 롱 치는 것도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수익을 좀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요 자리 좀 유사한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추세는 좀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이 100.7K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미국 쪽 국가 신용 등급 자체를 무디스에서 조금 강등을 했는데 요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좀 변수긴 하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나스닥 차트 보시면 여기서 조정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고 지금 음봉이 뜨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나스닥이 만약에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이 만약에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도 그거를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들, 여기도 보시면 잘 올라가다가 좀 세게 두드려 맞죠.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다 한번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패턴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번 조정의 폭풍을 어느 정도까지 좀 비트코인이 좀 견뎌줄 수 있느냐, 미국 쪽 주식에 약간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지지를 어느 정도까지 좀 해줄 수 있느냐가 상당한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최근에 이제 나스닥 하락할 때도 비트코인은 가격 방어를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잘 해줬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밤 해가지고 내일까지 과연 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고 특히나 올라가는 척했다 그걸 다 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사실상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는 척했다가 이렇게 빼는 그 신호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확한 생명선은 좀 지켜놓고 매매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05K까지 다시 조금 오늘 밤에 살려 놓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추세는 조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저점 자리들 좀 지켜주는지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너무 이제 위험하게 추세를 이탈을 하게 되는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는 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잡으려면 여기 딱 손절을 짧게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상당한 변동성이 조금 예상이 되는 주간인 만큼 좀 더 집중해서 안전하게 최대한 타점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